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1일 목요일 과학 제2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2020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그림은 용수철 저울로 추의 무게를 측정한 것이다. 다음 중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바르게 읽은 것은? 네, 그림을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저울입니다. 무슨 저울이냐면 용수철 저울. 요즘은 보기는 쉽진 않은데요. 흔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저울 가끔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고구마를 산다거나 그럴 때 이런 용수철을 이용해서 추를 한쪽에 매달고 이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서 고구마를 팔고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왼쪽에는 이제 동그란 원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 부분을 크게 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이쪽에 왼쪽에다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용수철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위에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우리 볼펜 속에 있는 거 보시면 꼬불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철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죠. 네, 그게 있고요. 밑에는 표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자 한번 찾아보세요. 표시자 있죠? 예, 그리고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화살표, 표시자 밑에 화살표. 네, 화살표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와보시면 숫자가 써 있어요. 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금이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0, 200, 300, 400까지 나와 있네요. 근데 화살표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네, 그렇죠. 200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눈금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 표시되어 있는 자에 눈금을 읽어봐라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제 보기를 여러 개 줬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가 있어요. 1번은 100, 2번은 200, 3번은 300, 4번은 400. 네, 이 가운데 어떤 거가 우리가 바르게 읽은 것일까요? 네, 우리가 화살표로 쭉 가봤더니 20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해답은 200,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손전등으로 받침대 위 기역자 모양 블록을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의 모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그림이 또 나왔어요. 그 아래에 그림 있죠.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각각의 물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써 있어요. 자, 받침대 한번 찾아보세요. 받침대. 네, 받침대, 그 둥그렇게 동그란 받침대가 있고, 받침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한번 찾아보세요. 스크린, 네, 네모난 큰 벽처럼 되어 있는 스크린이죠. 스크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도 우리 앞에 하얀 벽이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서 영상기로 쏴주면 거기에 우리가 영화 저기가 나오죠. 예, 하얗게 된 우리가 방 안의 벽을 이용해서도 영화를 이렇게 뒤에서 한등기로 쏘면 이렇게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얀색이라 주로 흰색이나 약간 은색, 그래야지 다른 컬러가 돋보일 수 있으니까 주로 흰색 계통이 많죠. 그래서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기역이라는 블록이라 그랬어요. 아까 기역자 모양의 블록. 블록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맞추는 놀이를 하잖아요. 네,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 각각의 색이 있는데 그런 블록인데 여기에서 있는 블록은 기역자 모양의 블록이네요. 네, 그거를 받침대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은 그 뒤에 있어요.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빛이 이렇게 나가는 모양의 손전등이 있죠? 손전등을 뒤에서 이렇게 비췄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자 모양은
어떻게 생길 것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림자 어떻게 비칠까요? 자, 보기가 또 4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각각에 있는데 1번은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똑바로 보인다. 이거고요. 2번은 니은자로 보인다. 이렇게 3번은 디귿 모양이 있네요. 디귿 모양으로 보인다. 4번은 리을 모양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네, 뒤에서 이렇게 비치면 깜깜한데 손전등 불빛만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 벽에, 예, 스크린 벽에 그대로 비칩니다. 그래서 니은은 거꾸로 비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비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디귿은 전혀 모양이 아니죠. 이 모양이. 그리고 4번의 리을도 이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1번 기역 모양 그대로 벽에다가 벽에 그림자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기역 모양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화석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예요. 아닌 것은 지금까지 맞는 것은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였는데 아닌 것은 맞지 않는 거를 찾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주의해라 이런 뜻으로 아니네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 푸실 때는 여기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화석이 또 뭔가요? 네, 화석은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요. 우리가 역사가 있기도 전의 시대의 얘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했긴 했어요. 동물도 있었고 식물도 있었고 풀, 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주 커다란 코끼리 같은 이런 동물들도 살았다는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우리는 이런 화석을 보고 이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들도 또 죽고 또 나뭇잎이나 나무나 이런 식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죽어서 물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요것들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흙과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들이 같이 떠내려가죠. 그 떠내려가다가 이제 어느 한 부분에 쌓이게 되죠. 이것이 켜켜이 쌓입니다. 우리가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이게 되면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게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 모양이 맨 위에 있을 경우에는 나뭇잎 화석이 되겠죠. 그리고 물고기 뼈 모양이 있는 화석이 있어요. 또 예, 그리고 공룡알 화석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화석이 최근에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4가지 그림과 함께 찾아보는 보기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돌이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넓적한 돌이 위에 이렇게 받치고 있네요. 꼭 이제 뭐 테이블 같이 생겼다 할까요? 그런데 밑에 고인돌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고인돌은 또 뭘까요? 고인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 2개나 3개, 뭐 4개를 이렇게 떠받치고 위에 이렇게 평평한 돌을 이렇게 덮어놓고요. 그 밑에 사람의 저기 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사시대의 무덤인데 선사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통틀어서 선사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의 이제 무덤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그래서 돌을 이렇게 괴어난 것 같으죠? 모양이. 그래서 고인돌입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나뭇잎 모양의 화석이네요. 나뭇잎 화석 이렇게 써 있네요. 3번은요. 물고기 모양이 딱 있어요. 예, 이거는 물고기 화석. 그 다음에 4번은 요건 공룡알이래요. 공룡알 화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화석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렇죠. 1번이 되겠죠. 1번은 화석자가 안 붙었잖아요. 그쵸? 다른 것들은 다 2번, 3번, 4번은 뒤에 다 화석이 붙었어요. 나뭇잎 화석, 물고기 화석, 공룡알 화석 이렇게 붙었는데 1번은 그냥 고인돌 이거예요. 고인돌은 화석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그림의 나무 판자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 기역과 무게와 크기와 같은 나무 토막 니은을 놓아야 할 위치는, 이러고 물음표를 했어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기역과 같은 무게와 크기가 같게 오른쪽에 나무 토막 니은을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놓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거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저는 놀이터에 시소? 예, 시소가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널뛰기, 예, 널뛰기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 같이 아마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를 뛸 때도 보면 어때요? 조금 뚱뚱한 아이가 상대방으로 앞에서 뛰면 저는 어때요? 저는 조금 가벼운 사람이 조금 뒤로 물러나서 뛰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가면은 이렇게 들려가지고 넘어지기도 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뒤로 가고, 좀 뚱뚱한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조금 앞쪽으로 조금 당겨서 뛰었던 그런 생각들 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는데, 시소를 탈 때도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시소를 같이 탈 경우가 좀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은 가볍잖아요. 가벼우면 애들이 2명, 3명 같이 타고요. 어른 혼자서 이쪽에서 타도 이게 시소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어요. 한쪽만 너무 무거우면 어때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맞은편 사람들은 위에 붕 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처럼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 보시면 기억이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셨나요? 네, 기억에 있는 그 나무 토막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2번째 칸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가나다라가 있어요. 가나다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왼쪽에 있는 애가 무거우니까 밑에가 가라앉아요. 이렇게 밑에 바닥을 딱 가라앉아 있어요. 그쵸? 바닥에 딱. 그러니까 여기 니은 나무 토막 한번 찾아보세요. 니은 나무 토막 오른쪽 앞에 있어요. 네, 그 니은 나무 토막을 어디 위치에 놔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시소를 탈 수 있고 이게 수평을 이룰 수 있냐. 수평이라는 것은, 수평 설명드릴게요. 수평은 서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말해요. 수평.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장롱 같은 걸 이렇게 장롱 놓을 때 약간 기울동해요. 기울러요. 그러면은 그 놓는 사람들이 어때요? 조그만 나무 송판 같은, 이렇게 판자 같은 거를 이렇게 괴죠. 밑에다. 왜 이렇게 수평을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괴어주는데, 수평이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고 수평하게 둘이 똑같이 이렇게 되려면 이 니은의 나무 토막을 어디에 갖다 놔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갖다 놔야 될까요? 여기에도 네 군데의 위치가 있어요. 가나다라 이렇게 있죠? 가의 위치에 갖다 놔야 될까요? 아니겠죠? 나의 위치에 놔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요. 다의 위치? 네, 그렇죠. 다의 위치에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에 기억도 2번째 칸에 놨으니까 얘 오른쪽에도 뒤에서 2번째 칸에 놔야 서로가 무게가 똑같아서 수평을 이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에 다. 그래서 3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물은 그랬어요. 예, 아래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설명이 있네요. 자, 그림만 봐도 딱 정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금방 찾으셨죠? 자, 설명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이 있고요. 뭔가 이게 뭐 씨앗 같은 게 막 바람에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설명은
씨에 가벼운 솜털이 있다. 그 다음 설명. 씨가 바람에 날려서 퍼진다. 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럼 정답은 여기서 몇 번이 될까요? 네,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2번, 정답은 2번의 민들레. 예, 민들레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예, 정답이 아니고요. 자, 바로 이어서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그림은 같은 시간 동안 교통수단이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가장 먼 거리를 움직인 교통수단은? 네, 이런 문제예요. 네, 같은 시간 동안에 교통수단, 우리가 교통수단이라는 거 뭐가 있냐면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오토바이, 자전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동할 때 도구로 쓰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왼쪽에 교통수단 이렇게 돼 있고요. 줄이 4줄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줄은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는 승용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토바이, 네 번째 마지막 줄에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딱 봐도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렸을까요? 먼 거리. 예, 딱 봐도 제일 많이 간 거는 기차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그런데 이 표를 보는 거는 맨 밑에 오토바이고 밑에 보시면 또 오른쪽으로는 0이 있고요. 숫자로 0, 그 다음에 20이 있고요. 40이 있고요. 60이 있고 80이 있고 10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그래 놓고 가로 열고 km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바로 킬로미터, 우리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차는 자 80에서 조금 더 갔네요. 그쵸? 네, 그리고 버스는요 20에서 한 25km 갔네요. 그리고 승용차는 거의 50km 정도 간 것 같아요. 60km는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요 20km도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딱 그림만 봐도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먼 거리를 갔는지 그걸 딱 한눈에 알 수는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제일 먼 거리를 갔을까요? 네, 1번 기차죠. 기차는 1번에 있습니다. 네, 기차가 제일 많이 갔어요. 몇 킬로 갔다고요? 네, 80, 한 90? 아니 90은 조금 안 되고 85 정도 갔겠네요. 85km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설명하는 인체 기관은 네, 다음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머리 묶은 여자분이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흡수하는 기관이 무엇일까? 이랬어요. 네,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그랬더니 그 안경 쓴 여자분이 그 기관에는 입,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대화를 듣고 네, 우리 인체라는 거는 이제 사람 몸을 말하는 거고요. 기관은 우리가 눈, 코, 입, 뭐 팔다리 이런 모든 것들을 내장 기관들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기관. 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걸까요?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감각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은요, 차가워, 뜨거워, 찌릿찌릿해, 이런 걸 느끼는 기관이죠. 네, 그래서 감각에는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냄새 맡는 기관, 보는 거, 듣는 거,
네, 촉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더 깊숙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소화기관이네요. 네, 그리고 3번은 순환기관. 순환은 우리가 몸속에 뭐가 있나요? 네, 피가 돌고 있죠. 네, 이 피가 잘 돌아가야 돼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온 몸에 몸 끝까지 다 운반을 해야 돼요. 영양소도 운반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게 피가 돌고 있고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순환. 그리고 호흡은요. 우리가 또 맑은 공기, 산소를 호흡을 이렇게 하고 나쁜 이산화탄소는 또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흡이라 그래요. 숨을 쉰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정답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입에서 이로 이빨로 잘게 쪼갠답니다. 음식물을. 네, 그래서 어디에요? 어디로 가죠? 네, 목을 통해서 네, 위로 가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소화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네 안 되네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소화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네, 아래 그림과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왼쪽에 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살표가 있고 메뚜기가 있어요. 그 다음 개구리가 있고요. 설명 볼게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건지. 메뚜기는 벼를 먹고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는 사슬처럼 연결된 관계이다. 네, 그런 설명이 있네요. 네,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즉 동물, 식물들은 서로 먹고 또 먹히고 이렇죠. 그죠? 메뚜기가 벼를 먹고 그 벼를 먹고 살아가는 그 메뚜기를 또 누가 먹어요? 개구리가 먹고 또 개구리는 또 그 더 큰 동물 뱀이나 이런 동물들이 또 개구리 잡아먹죠.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네 가지 보기 중에서 1번 분해자. 분해자는 뭔가 분해를 하는 건데 물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김치에 생선도 어떤 지방에서는 생선도 넣고 찹쌀풀도 써서 넣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다 국물로 되잖아요. 그게 다 분해가 돼서 어떤 또 다른 제3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효소 작용이라고 할까요? 네, 효소가 이제 분해하는 그 대표 물질이긴 한데, 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우리 이제 주변 환경에, 우리 세상 환경이 오염됐다 이거죠. 그 더러운 물질이나 나쁜 공해라든가 이런 걸로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비생물 요소 이런 거는 생물이 아닌 비는 아닐 비이거든요. 그래서 생물이 아닌 그 요소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의 먹이사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은 어떤 학생의 일기 내용이다.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네, 학생이 일기를 썼는데요. 기억이 네모 안에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그걸 한번 맞춰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기 날짜가 2020년 어떤 몇 월 며칠 날씨는 맑음 이렇고요. 자, 일기 좀 읽어볼게요. 오늘 충치가 생겨 치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 충치는 네모가 있고 기억이 있죠. 네, 기억을 우리가 맞춰보는 겁니다.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지 맞는 말이 되는지. 네, 네모가 있고요. 충치는 뭐뭐가 또는 무엇이 이가 될 수도 있고 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치아 표면을 썩게 만들어 생기는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네모가 또 있어요. 거기도 이제 기억인데 같은 말이 들어가겠죠. 그 위에 칸이나 밑에 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네모는 또는
네모은, 네, 어떤 말이 낱말일지 모르겠지만, 받침이 있으면 은이 될 거고, 받침이 없다면 는이 되겠죠. 그래서 는,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다. 앞으로 양치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치아 사진이 있네요. 네, 근데 사진이 있는데, 거기 막, 벌레가 막 이를 갉아먹는 그런 사진이네요. 네, 그럼 네모 안에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자, 보기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자, 1번은 버섯이네요. 2번은요, 세균. 3번, 핵함. 4번, 집신벌레. 네,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버섯이잖아요. 자, 치아가 충치가 생기는데 버섯 때문에 버섯이 치아 표면을 썩게 만들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 버섯이 너무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2번은 세균이네요. 세균은 어떨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충치는 세균이 치아 표면을 썩게 만들어 생기는 거라고 하셨다. 세균은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다. 네, 어때요? 말이 되죠? 네, 세균인 때문에 우리가 치아가 썩고 충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3번은 뭘까요? 3번은 핵함? 네, 핵함인데요. 이거는 바다에 있는 건데 이제 바다 흙이라든가 흙과 어떤 물질 그런 것들이 섞어서 이렇게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찌꺼기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집신벌레는 뭐 벌레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집신벌레나 핵함이 우리 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치아에 들어가서 충치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겠죠. 정답은 2번 세균. 네, 세균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충치가 생겨 치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 충치는 세균이 치아 표면을 썩게 만들어 생기는 거라고 하셨다. 세균은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다. 앞으로 양치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물은 아래 그림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이게 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햇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란다. 그리고 사막처럼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건조한 곳에서 자란다. 네, 금방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의 선인장 되겠습니다. 1번의 검정말, 2번의 물상추, 그리고 4번의 불의 옥잠. 네, 이런 것들은 네, 연못이나 바다, 물 그런 데서 자라는 물풀 종류의 물 식물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네,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인장 3번이게 되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